수도권의 디딤돌 좀 대출. 깜짝 놀랐어요. 뒤집돌 때까지 건드릴 줄 몰랐어요. 언제쯤 가상금리 내려질까요? 이제 연내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내년 부동산 시장 딱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주택시장의 양극화나 대칭화. 현 시점에서 이 공급 물량의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이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보다 9월부터 가계대출, 특히 이제 주담대를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가팔랐었고, 이게 이제 수도권 집값의 불안을 야기했었다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옥죄할 만큼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9월에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그렇죠. 2단계 규제가 수도권 위주로 훨씬 더 강화되기도 했고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원래 2억 원까지 해주던 걸 1억 원 정도까지밖에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명 반공제라고 하죠. 소액임차 보증금을 예전에 보험을 가입해주면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는데 이제 대출 총액을 줄여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원 입주가 11월에 이제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런 입주 단지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출을 받았다고 본다면 그 돈을 가지고 집주인의 입주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파크 포레원 같은 경우는 면적유형에 따라 면적유형을 갖더라도 임대차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의 디딤돌 좀 대출. 깜짝 놀랐어요. 뒤집돌 때까지 건드릴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총 2~3% 저리 대출로 5억 원 한도 내에서 이제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예를 들어 이자녀 이상인 경우는 최대 4억 원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월 2일부터 대출이 한결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은 대출 규제를 하지 않지만 수도권은 대출 규제를 할 예정에 있고요. 반공제도 해서 대출의 총액을 줄일 예정에 있고, 이제 후치담보라고 하죠. 이제 아직 미등기 상황에서 주담대를 해주는 부분들도 디딤돌 대출은 이제 수도권에서는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공실 리스크라든지 미입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식산업 대출도 10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는 신규 대출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가계대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은 기간 내 예를 들어 대출받은 이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금 11월 한 달간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 달간 전면 감액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연말까지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가계대출은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내지는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 어쨌든 부동산인데 요즘 수도권 집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0% 자비로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의 총액을 줄이고 거기에 이제 금융권별로 한 해에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을 결정해서 그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한다면 이제 돈줄을 옥죄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행 문턱이 당분간은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 아파트 연령별 매입 비중에서 보면요. 최근 40대가 다시 선두로 올라섰어요. 원래 작년, 재작년에 30대가 주택시장이 굉장히 메인키 영끌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대출 규제 영향 때문에 다시 이렇게 40대가 비중이 높아지는 걸까요? 9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총액을 사실상 좀 높이고 금리는 10월에 떨어졌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제 9월에 미국이 B컷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 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10월에 금리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더 오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의 의존도가 높은 게 이제 30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는 이제 올해 수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서울 지역, 특히 흔히 말하는 강남권, 네, 마용성 얼죽신, 같은 맞아요. 얼죽신 비교적 이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교체하는 수요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똘똘한 차 갈아타기 수요가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큰 게 40대가 30대보다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매력이 조금 더 높은 40대가 연령별 주택 매입 비중 9월에 증가하는 부분들로 역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5억 이상 혹은 8사 국민평수로 따지면 20억 이상 주택을 감당하실 수 있는 수요가 40대였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아파트 상승이 이 대출 규제로 이렇게 좀 정체가 됐다라고 하나로 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집값의 숨고르기는 대출 규제도 있지만 원인이 좀 다양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올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좀 단기 상승하면서 4분기에 이제 뭐 거래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단기에 높은 가격 상승에 대한 매수자의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는 부분이라 그 가격에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심리적 수요자의 부담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기준금리는 10월에 인하됐지만 뭐 시장금리 인하가 좀 선반영되면서 요즘 이제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특히 주담대 금리 인상이 뭐 동시에 반영되고 있어서 요즘 대출 받으려고 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잔금 대출도 4%대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 이하의 금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경기 상황도 올해 갈수록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경기도 좋지 못하고 원래 올해 약속했던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분들을 좀 규제를 조금 더 하거나 내지는 등록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를 큰 틀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법 개정이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사실 투자 수요 유입도 과거에 보다 좀 공격적인 부분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맞아요. 자, 저희가요, 금리 인하 기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금리는 B컷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0.5. 아주 B컷을 딱 미국에서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이게 기대했다가 정말 너무 기다렸나봐. 너무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오히려 고금리 정책 대출 때문에 지금 금리, 예대금리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차이가 확대가 되는데 서민들 불만이 지금 엄청납니다. 왜 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은 니네들은 왜 금리를 막 4% 후반대 이렇게 올리냐. 저도 오늘 또 그 금리 변동할 때마다 문자 오잖아요. 네. 또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아무래도 가게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의 증가는 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또 지불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무래도 연내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뭐 총량 규제 때문에 이제 그 은행들이 스스로 가상금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쯤 가상금리 내려줄까요? 대출 이자 언제쯤 떨어질까요? 저는 네. 적어도 이제 연내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년 중반 이후에는 좀 체감이 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3.25%에서 2.5%나 2.75%로 두세 번 정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금리나 체감은 좀 내년 중하반기에 가셔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 금리 인하의 속도가 좀 완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맞아요. 뭐 약달러라든지 저금리를 운용하겠지만 자국 보호 무역주의라든지 또 내지는 자국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파이를 키우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면 뭐 미국은 경기가 뭐 꺾이지 않고 좋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꺾이지 않고 좋다는 부분들은 물가 인상을 전제로 하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의 변수들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좀 귀를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본격화될 또 예정입니다. 3단계로 올라갑니까? 네. 스트레스 금리 이제 100%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 구조로 길게 가지 않고서는 대출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보다 더해서 지금은 이제 DSR 규제에
그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진다든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들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룸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시거나 다중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대출이 매우 여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랩장님, 마지막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딱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양극화나 계층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분양 적체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나 인구 감소 부분들이 감소하는 고령화 우려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요즘 전세 가격도 빠지기 때문에 시장 회복의 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 지역들이나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이제 공급 부족의 간극을 메우기가 어렵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만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든지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빠질 만한 서울의 주요 지역의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리고 아까 얼죽신, 신축도 얘기를 하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실질적 준공 연한별로, 인프라별로의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시장의 움직임이 양극화, 차별화, 계층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격, 거래량도 이제 신고일 기준이냐, 계약일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 회전율, 시장의 수요자 심리라고 할 수 있는 CSI 같은 경우나 요즘 이제 매물량까지도 볼 수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를 좀 열어두시고 손품을 파시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함영진 랩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